자, 먼저 이제 저희가 디버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은 요 관련된 코드에 대한 부분은 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목표가 디버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이런 코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 잘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먼저 걸고요. 이제 소스 코드는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원하는 위치에 거는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아무 데다 거시면 안 되고요. 자, 코드에다가 거셔야 돼요. 자, 먼저 주석 있죠. 주석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어요. 그러면 디버깅 시작을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프로그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자, 그 다음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공백에다가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해서 디버깅 실행. 자, 공백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주석도 안 되고 공백도 안 되죠.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돼요? 네. 코드에다가 하는 거예요. 코드에다가. 근데 이 코드에다가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시작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이제 코드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찍고 이제 갈 건데 저희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분석은 가장 코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지점부터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이게 하나 이상 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거는 거기 때문에 하나 이상 걸 수 있고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공백에 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석에 걸면 안 된다.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딱 걸었으면 이제 실행을 할 때 여기에 컨트롤 F5를 누르게 되면 디버깅 없이 실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주로 어디다가 걸어야 돼요? 네, 디버깅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걸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디버깅 시작이라고 딱 하면 쭉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지점에 딱 멈추게 돼요. 이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멈췄을까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단계 밟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아이콘으로 보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요것도 좋지만 요거를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들어갈 때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키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시면 F11이죠. 스텝 인트로라고 해서 그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여기 이걸 사용하는구나. 이것도 되지만 요거보다는 요걸로 주로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F12를 누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F12를 누르는데, 자, 이때 또 여러분들이 자, 보셔야 될 게, 자, F12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수학에서 우리가 i라는 어떤 변수가 1과 같습니다라는 이 동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왼쪽이 변수예요. 변수. 자,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이에요. 그릇. 공간.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값이에요. 그 값을 이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컬, 하나는 글로벌. 예. 지금 얘는 함수라든지 이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아이콘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활성화가 잘 보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하얀색.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거 디버그 버그가 벌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럼 뭘까요? 여기는 탐색기, 탐색기. 그리고 여기는요. 뭐 검색하는 거고, 여기는 소스 제어하는 거고, 여기가 디버그, 여기가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프로그램 추가 설치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따로 이렇게 설치를 여러분들이 뭐 따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마켓플레이스 갖고 설치하는 거고요. 우리가 디버깅을 딱 하게 되면 기본이 여기에 찍히게 돼 있는데 가끔씩 이제 막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수가 어디 갔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 체크 돼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체크. 그러면 여기에 이 코드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어떤 코드들을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요. 자, 말 그대로 while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복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형식이 여기에 옆에 조건식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식이 3일 동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while이.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조건식이 3일 동안 계속 실행해 주세요라는 건데 이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려오면서 이 코드를 딱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조건식을 먼저 판단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i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얘 지금 i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아까 여기 1을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 i라는 변수에 1이 저장됐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눈으로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1이고 여기는 5니까 누가 커요? 5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참이죠. 참이면 이 while은 밑으로 내려와요. 참이면. 거짓이면 여기는 거짓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거짓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다음 코드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false, 이쪽이 true.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true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이 2개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실행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얘가. 그러면서 또 참이냐 거짓이냐를 또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서 참이면 또 내려와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참이죠. 자, 이 상태에서 F11번 누르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버깅 한 단계 한 단계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i라는 거는 뭐냐면 i에 들어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누르면 내려왔죠. 여기에 이제 찍혔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찍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이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코드를 잠깐만 볼게요. 자, 이 코드는 무슨 뜻이냐면 자, i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을 더해서 다시 i에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냐면은 연산자, 얘도 연산자 두 개가 있는데요. 연산자가 두 개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애부터 연산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 플러스 5 곱하기 3.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3 여기 있는 애부터 먼저 연산을 해요. 곱하기가 연산 먼저 하니까 우선순위가 높죠.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하고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자 두 개 중에서 이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얘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부터 연산을 합니다. 그럼 i에 저장되어 있는 애가 이거는 뭐냐면 1이거든요. 1이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 부분에. 그러니까 1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1과 더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연산 결과는 2예요. 이 1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2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걸 그대로 i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저장을 하면 i는 2가 되겠죠. 그럼 이따가 여기 부분에 2가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참과 거짓을 또 체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11을 눌러서 자, i가 2가 되는 걸 봤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디버깅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라인 디버깅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편집기에다가 보여주게끔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설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네. 자, 저는 인라인 디버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참과 거짓을 체크하는데 이 i는 2죠. 근데 얘가 5죠. 누가 참이에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 전체 식은 어떻게 돼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while문은 참일 동안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참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i에 저장되어 있는 2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는 2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에다가 1을 더해서 i에 넣으니까 다시 덮어 쓴 거예요. 3으로. 자, 우리가 변수니까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시 3이 5보다 작으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찍고요. 다시 1을 증가해요. 결국에는 쟤는 1을 증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10번 라인은 i 변수에 있는 값을 1 증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한번 조건식을 비교했더니 참이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 찍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증가했더니 얘는 5가 됐어요. 자, 이때는 여기 잘 보시면 작지는 않죠. 이건 거짓이지만 요거가 있으니까 는이 있으니까 요게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작거나 같다. 네. 그러니까 작지는 않지만 같다라는 건 맞죠. 참이죠.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 증가되면 i는 어떻게 됐어요? 6이 됐죠. 이 6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5죠. 이번엔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그럼 이 자체의 식은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alse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F11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참일 동안 도세요 이런 뜻이니까 거짓이니까 돌지 않겠죠. 그래서 빠지면서 밑에 있는 애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11을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가 화면에 찍히고 그러면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